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원입니다. 오늘은 마치 봄날같이 굉장히 화사한 그런 어떤 날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인생의 공부 주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가족 인연 속에 적용되는 에너지 법칙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흔히 가족을 운명 공동체다. 어떻게 해도 이 인연은 천륜이라는 이름으로 절대로 벗어나질 못한다라고 이 가족 인연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가족 인연이 어떠한 에너지 법칙 속에서 일반 타인들과 조금은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세 가지로 이 가족 인연의 에너지 법칙에 관해서 오늘 첫 번째부터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족은 운명 공동체다라는 표현을 참 많이 합니다. 자, 가족의 인연의 법칙, 인연의 이 에너지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라는 것을 볼 때 타인과 많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자, 가족이라는 이 인연을 한번 우리가 하게 되면 자, 이 가족 개개인의 선업이라든지 악업까지도 모두 함께 공유를 한다라는 게 타인과 많이 다릅니다. 자, 이 나의 가족 중에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 자매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 각각의 하나의 영혼들이 전생에 어떠한 일을 가지고 왔는가, 어떠한 하나의 업을 가지고 왔는가라는 것을 함께 공유하는 인연의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나의 어머니가 전생에 어떠한 악업을 가지고 이 생까지 지금 이렇게 들어와서 나의 어머니가 되었다라고 할 때 이 어머니의 악업까지도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이런 어떤 인연의 법칙이 적용되고 또 다른 이제 부분에서 또 보게 되면 우리 아버지가 전생에 굉장히 많은 선한 일을 많이 하셨다라고 할 때 아버지가 가져온 선업까지도 모두 다 우리 가족이 공유를 하는 자, 전생의 악업이든 선업이든 이 각각의 영혼들이 가지고 온 업의 모든 종류를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두 다 함께 공유하는 모습이 인연의 에너지 법칙에서 적용이 되고 있다. 이것이 조금 남과 다른 부분이다라고 공부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형제, 자매가 굉장히 좋은 선업을 많이 가져온 그런 어떤 영혼들이라면 굉장히 나도 살아가기가 수월하고 내 인생이 굉장히 잘 풀릴 것 같은데 반대로 예를 들어서 나의 부모님이라든지 나의 형제, 자매가 선업이 아니고 악업이 훨씬 더 많은 상태로 이 생에 이렇게 들어와서 나와 가족으로 형성이 됐을 때 나는 이 악업을 내가 이렇게 함께 공유하기 싫은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선업이든 악업이든 가족의 운명 공동체에서 벗어나는 딱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출가하는 것입니다. 출가라고 얘기를 하면 옛날에 머리 깎고 절로 간다, 뭐 중이 된다, 자, 이런 어떤 하나의 표현이기도 한데 여기서 말하는 제가 말하는 출가라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자, 그런 어떤 공부를 내가 시작하고 그 공부가 깊어지고 마침내 내가 내 자신의 본연의 그 근원을 찾게 될 때, 자, 이 상태가 바로 저는 출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랬을 때는 이제 이 가족의 운명 공동체적인 업에서부터 나는 온전하게 분리되어 버립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육생의 이 모습에서는 여전히 가족의 인연처럼 이렇게 보여지고 있지만 영혼적인 하나의 그 업의 고리 상태에서는 나는 이들과 철저하게 분리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선업이든 악업이든 나에게 더 이상 영향을 주지 못하더라라는 그런 하나의 또 좋은 어떤 결과를 또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나의 가족들과의 인연의 법칙에서 벌어진 업에서 나는 또 이렇게 자체적으로 출가를 함으로써 나는 그 에너지의 영역에서 분리가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도 있다라는 얘기를 또 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형제 자매가 이렇게 요즘 뭐 하나 아니면 뭐 안 낳는 분도 계시지만, 자, 보통 형제 자매가 다 이렇게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한 형제가 크게 성공하면 나머지 형제들은 어렵게 된다라는 겁니다. 가족이라는 운명 공동체로 하나의 에너지를 우리가 공유하는 이런 모습으로 지금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을 만들었는데, 자, 우리 가족 중에서 특이하게 정말 눈에 띄게 잘 나가는 그런 어떤 우리 형제나 자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옛날 같으면 7, 8 정도 됐을 때는 뭐 오빠를 밀어준다든지 진짜 공부를 잘하는 가족의 대표 주자를 밀어줘서 그 가족이 그 형제가 잘 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분들이 헌신을 해서 희생을 해서 한 분의 어떤 그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모든 가족이 희생하는 그런 시대도 있기는 있었는데, 자, 이렇게 한 형제가 우리 집안에서 유독 특출나게 정말 성공하는 모습으로 나왔을 때 대부분의 나머지 형제들은 굉장히 어려운 어떤 상황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 집안에 내려온 하나의 에너지가 있다라고 할 때 그 에너지의 모든 것을 이 잘난 형제가 80% 이상 가져간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한 에너지는 우리 가족이 가지고 있는 선업의 공적인 에너지들입니다. 각각의 영혼들이 모든 생을 거쳐서 각각이 쌓아놓은 손의 마일리지가 다 있다라고 하면 이 마일리지를 모두 다 토탈로 총 출동을 시켜서 이 잘난 형제가 모두 다 가져갔기 때문에 이렇게 특출나게 잘난 모습으로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고, 나머지 형제들은 이제 이 형제가 혼자서 이 마일리지를 다 썼기 때문에 이 나머지 형제들은 고만고만하게 산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안 좋은 모습으로 사는 이런 어떤 모습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 중에 너무 이렇게 특출나게 잘 살거나 너무나 이렇게 명예를 얻은 형제를 볼 때 나머지 형제들이 예를 들어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라고 할 때는 기대 아닌 기대를 좀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피를 나눈 형제니까 네가 잘 됐으니까 좀 함께 나눠줘라. 자, 은연중에 이런 기대를 하는 이유가, 자, 이분들이 알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가진 일부를 너에게 내가 주었기 때문에 너도 나에게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다. 이런 어떤 마음이 나의 마음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은연중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혼자서 잘나고 혼자서 잘난 줄 알고 또 이렇게 자기 것만 챙기게 되면 나머지 가족들이 굉장히 많은 원망을 이렇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근원적인 이유가 바로 나의 선의 마일리지 목까지 너에게 다 주었기 때문에 너가 그렇게 잘 되었는데 왜 나에게 조금이라도 내 몫을 돌려주지 않느냐라는 하나의 다른 형제들의 항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누군가 하나 우리 가족 형제 중에 특출나게 뛰어난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도드라지게 나타났을 때, 자, 이것은 바로 나머지 형제들의 모든 손의 마일리지를 대표로 다 가져갔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 이것이 바로 가족이란 이름으로 인연했을 때 이런 에너지 법칙이 가족 내의 운명 속에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한 형제가 너무나 잘난 케이스입니다. 성공했고 굉장히 큰 부자가 됐을 때 이런 어떤 형제들의 원망이나 미움, 갈등, 자,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세 번째는 한 형제가 큰 죄악을 저지르고 그 대가를 본인이 다 받지 않을 때, 자, 이럴 때는 모든 가족들이 이 죄악에 대한 대가를 나눠서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얘기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인데, 한 형제가 살아가면서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저지르고 본인이 이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예를 들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뭐 감옥에 가서 실형을 살고, 자, 이런 어떤 절차를 밟아서 본인이 저지른 대가를 내가 본인 스스로 이렇게 거두어 가는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 형제가 그러지 않고 그 죄악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을 때, 자, 이럴 때는 이 생에서 법적으로 뭐 내가 우리 집안이 돈이 많아서 변호사를 잘 이렇게 선임을 해서 다행히 빠져나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자, 영적인 세상에서 이 죄악에 대한 하나의 판결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형제들이 이 죄악에 대한 대가를 나누어 가지게 한다라는 겁니다. 내 형제가 이 죄악을 나누지 않으면은 내 형제의 자식이 가져간다든지,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저지른 죄를 내가 깨끗이 거두지 못하니까 이제 영적인 세상에서 그 어떤 죄악에 대한 하나의 단죄를 내리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형제가 잘못했을 때, 또 우리가 운명 공동체로서 같은 에너지 법칙 속에서 이런 어떤 하나의 또 법칙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한 해가 바뀔 때마다 올 한 해 어떠한 운이 나에게 들어올까, 올해는 조금 잘 풀릴까, 자, 이런 것을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 개인적인 운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운명이 운은 굉장히 좋은데 뭔가 계속 풀리지 않고 이상한 일이 자꾸 생긴다라고 할 때 여러분의 가족이라든지 형제, 자매들의 운명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들로 인해서 나의 운명이 지금 막혀 있는 그런 어떤 현상, 또는 나의 운명이 뭔가 지금 잘못 걸어가고 있는 현상들을 나의 가족들의 운명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모습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나의 사주팔자만 가지고, 자, 이것만 가지고 올 한 해 신수라든지 나의 운명을 리딩한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단순한 하나의 일부분만을 리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무 하나의 전체적인 모습에서 내가 하나의 나무다라고 할 때 사주팔자의 개인적인 리딩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나무 퉁치만 보고 판단하는 모습인데, 나무 뿌리, 나무 가지, 그리고 나무 뿌리 속에 이렇게 번져져 있는 땅들의 에너지의 모습, 자, 이런 것을 모두 다 통틀어서 리딩을 했을 때 이것이 바로 나의 온전한 하나의 인생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인생을 얘기를 할 때 단순하게 바라보지 마시고 굉장히 복합적으로 포괄적으로 나의 인생을 바라보시고, 운명을 리딩하실 때도 왜 내가 운이 좋은데 잘 풀리지 않을까, 또는 나의 운명이 굉장히 지금 안 좋은데 내리막을 내가 내려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상승의 기운이 계속 감돌고 있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 주변의 인연, 특히 가족, 형제의 운명의 에너지를 한번 리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가족 인연 속에 적용되는 에너지 법칙이라는 주제로 가족의 운명 공동체적인 모습에서 어떻게 에너지를 서로 공유하고 있는지 오늘 그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온이었습니다.